네, 안녕하세요. 투다이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출조 가서 낚시하던 중에 요 드랙 디스크라고 하는 요 부분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낚시하다가 막 헛돌고 막 했었는데, 여기 드랙 보면은 여기 크리금이 나는 건데, 제가 쓰는 장비는 우라노 인쇼 G2, 지금 G4까지 나왔는데, 요게 원래는 크리금이 없습니다. 드래금. 근데 지금 보면은 튜닝을 해갖고 드래금이 나죠. 그래서 이게 고장, 그 드랙판이 부러져가지고 또 출조를 또 나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 부품이 안 올까봐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다가 출조 가는 당일날 부품이 와가지고 빠르게 고쳐서 출조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제가 우라노 인쇼를 쓰는데, 카약 낚시 하면서는 저한테는 이게 딱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라노 인쇼는 다른 릴에는 없는데, 요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썬바를 눌렀을 때 볼로 올라오는 요게 있습니다. 이게 킥 버튼이라고 하는데, 얘를 누르면은 썬바가 탁 잠깁니다. 그래서 제 영상 여기 하단 이쪽에 보시면은 전에 영상이 있는데, 카약에서는 쌍포로 운영할 때가 있습니다. 쌍포로 운영할 때 한 손으로 들고선 낚시를 할 때 선발 눌러서 채비 내리고 이걸 잠가줘야 되는데, 이걸 이 핸들을 돌려야 잠기죠, 원래 릴들은. 근데 요 인쇼어는 이쪽에 보면은 G2는 요 킥 버튼이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채비를 내리고 얘를 누르면 썬바가 잠깁니다. 그래서 양쪽 쌍포로 운영할 때도 각자 내리고 각자 그 버튼, 이 킥 버튼만 눌러주면 잠깁니다. 그래서 다른 릴로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이게 되게 오래 썼어요. 한 8년, 9년 쓴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릴을 한번 바꾸고 싶은데, 뭐 인쇼 얘네들 것도 계속 G3, G4도 나왔는데, 굳이 같은 회사 거를 새로 나왔다고 또 바꾸기에는 뭐하고, 다른 회사 거를 써보고 싶은데 요게 없어서, 요 킥 버튼이 없어서 그냥 이걸 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얘가 그 파손이 나면서 이제 낚시 출조 갈 때까지 엄청 걱정하다가 이제 수리를 해갖고 갔는데, 그래서 요번에 제가 또 갖고 있던 릴이 있습니다. 아부 하는 그 릴, 사바사바 아부가르시아 저기 레보 엘리트 12 GP, 예전에 그 베스 칠 때 제가 쓰던 건데, 얘를 가지고 나가려고 했는데 얘도 원래 드래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게 수리가 안 되면은 요거를 가지고 나가려고 했었는데, 얘도 드래금이 없어서 이번에 이제 인쇼 수리를 하면서 얘도 그 파츠를 같이 주문했습니다. 파츠는 요 밑에 녹색 창 있죠? 녹색 창에 드래금 튜닝이라고 치면은 부품 취급하는 국내 회사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거기 거 구매하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구매하면은 릴용 이 서비스도 주더라고요. 기어 그리스, 이거는 이제 베어링 오일, 그리고 요거는 드랙 패드에 이제 바르는 그리스. 제가 볼 때 이 그리스는 그 일반 산업용 진공 그리스라고 하는 끈적끈적한 그리스, 그건 것 같아요. 제가 만져봤을 때. 제가 전에 이제 그 드랙 분해해보면은 요 드랙 패드가 있죠. 이게 마찰을 일으키는 건데, 이 부분에 그리스가 묻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다 탈취를 해서, 그러니까 알코올에 담가가지고 그리스를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열이 발생해서 이 부분이 부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유튜브 쪽에 이제 리뷰하시는 분들 거 찾아보니까
드랙 패드에 그리스를 발라야 된다, 바르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안 바르는 쪽이었었는데 이게 부러지면서 패드에도 발라야겠다 그리스를.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리스, 패드용 그리스도 따로 있고 하니까 이번에는 발랐습니다, 그리스를. 그래서 또 이제 사용해 보면은 뭐 또 파손되면 또 다른 원인을 찾아야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 도요 인쇼어는 수리를 끝냈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카약 낚시할 때 저는 좌핸들, 우핸들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카약 탈 때 쓸 거고요. 요거를 이제 선상에서 쓰는 용으로, 유선배 탈 때 쓰는 용으로 라인 새로 감아서 드래금 튜닝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준비를 하려고 오늘 영상을 찍었고요. 요 지금 이 아부가르시아 레보, 얘를 드래금 튜닝하는 거를 오늘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뭐 제 영상이 아니더라도 드래금 튜닝하는 거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근데 요 이제 요 아부가르시아 레보 엘리트 요 모델을 튜닝한 건 없어서 제가 한번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걸 찍어 볼 거고요. 제가 주력으로 쓰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상표는 그냥 노출만 할게요.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주력으로 쓰고 있고요. 비싼 장비는 아니고 얘도 그냥 중저가 정도 가격. 요 로드 이름은 보면은 아이다커, 영어 잘 모릅니다. 아이다커 옥토는 예, 요건 압니다. 요거는 문어라는 거죠. 옥토 뽀시, 아이다커 옥토 뽀시. 아이가 다 커서 옥토, 문어를 부셔버린다. 그냥 농담입니다. 하여튼 요 아이다코 옥토퍼시, 얘를 주력으로 쓰고 있고요. 바트대로 이루어져 있고, 저는 카약을 타다 보니까 로드를 좀 짧은 걸 씁니다. 9대1 액션 로드를 쓰고 싶은데 9대1 액션은 이 길이, 요게 지금 150짜리거든요 150에 이렇게 가이드가 돌아가 있는 스파이럴 가이드, 얘를 쓰고요. 얘는 8대2 액션이 나오는 로드입니다. 약간은 빡대, 여기 끝에만 지금 부러지죠. 얘를 쓰고 있는데 9대1 액션 로드를 쓰고 싶은데 그건 카약에서는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길면. 그래서 작년부터 요 150짜리로 로드를 바꿨고요. 그리고 서브 왼손, 제가 오른손이 주력으로 쓰고 왼손용은 요 알리 중고 애들 건데, 요거 많이들 쓰시죠? 아마 많이 쓰실 거예요. 이거 슈터라고 해서 이게 할인받아서 굉장히 쌌거든요. 얘도 중간 바트대로 돼 있고, 얘도 길이는 150입니다. 얘는 힘새를 봤을 때 한 8대2도 안 되고 한 7대3. 하여튼 그냥 쓰는 데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뭐 제가 카약 낚시하면서 엄청 많은 조가를 보려고 낚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카약 타면서 많은 조가 욕심내다가, 카약은 욕심내면 큰일 납니다. 욕심내다가 사고도 날 수 있기 때문에 마음 비우고선 낚시하는 거여서 요렇게 그냥 쭈꾸미 때는 요렇게 두 가지를 쓰고요. 광어 우럭 할 때는 또 다른 로드를 쓰는데, 닐은 그냥 저 인쇼를 그대로 광어 우럭 때도 그냥 쓰고 문어 때도 저걸 씁니다. 그리고 광어 로드는 또 다른 걸 쓰고요. 닐은 요 안에 스풀의 라인만 따로 별도로 1.5
풀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만 끼워서 요걸로 같이 광어 우럭 할 때도 얘를 그대로 씁니다. 저는 기어비는 7.5대 1, 굉장히 높죠. 7.5대 1. 근데 굉장히 빠르고, 광어 60짜리 건질 때도 얘로 재밌습니다. 힘 써가면서 광어도 힘 쓰고 저도 힘 같이 쓰고, 그래서 요걸로 같이 쓰고요. 오늘 드래금 튜닝하는 거를 영상을 담아 보려고 했는데, 오늘 드래금 튜닝하는 거 영상을 담아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제 쓰는 장비도 소개를 좀 했네요. 그래서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 드래금 튜닝하는 거 완전 분해해서 드래금 튜닝하는 거를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핀셋, 그리고 구리스, 요거 드래금 튜닝하는 그 키트 사니까 거기에 사은품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드래금 튜닝하는 디스크하고 패드, 그리고 드라이버, 그리고 요 편지 봉투는 이따 작업하는 영상 보시면은 계속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패드에 구리스를 제가 칠하려고 요 봉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잠깐 끄고 다시 영상 이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분해하는 거는 좀 빠른 영상으로 돌리겠습니다. 이따 패드 끼울 때 그때만 정상. 자, 드래금 튜닝하는 그 클러치 있는 부분까지 분해는 다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요 튜닝 파츠 얘를 조립을 해주면 됩니다. 일단은 조립하는 순서부터 설명드리면, 요게 이렇게 파츠로 들어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원래 있던 이 패드는 이제 사용을 안 하고요. 이걸 빼고, 먼저 기아, 소리 나는 기아 뒤쪽에 이렇게 양면 테이프입니다. 이게 고무 양면 테이프, 여기에 있어서 여기 보호필름을 떼면 끈끈이가 있거든요. 요거를 여기에 붙여주고 두꺼운 패드, 요게 크리금 내는 거하고 공간이 떠 있어야 소리가 더 나거든요. 그래서 얘는 패드가 좀 두껍습니다. 가본 패드 두꺼운 거를 끼고, 그 위에 얘가 요 톱니를 건드려서 따다닥 하고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요거를 끼고, 다시 그 위에 얇은 패드를 끼고, 그 위에 압력 와샤 얘를 끼워줍니다. 요렇게 끼워서 다시 조립을 하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높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요 와샤가 따로 들어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이 원래 높이 이렇게 되면, 요게 지금 튜닝되는 파츠의 높이고요. 요 상태. 그리고 기존에 원래 끼워져 있던 거, 요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요거 두께하고 얘 두께를 측정을 해서, 측정은
뭐 요 파트가 이렇게 끼는 거라고 이 모델용으로 이 업체에서 보내준 거거든요. 이 구매를 한 겁니다. 내돈내산. 네, 협찬 하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 이름은 노출을 안 하고요. 그냥 드래금 튜닝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 거 아무거나 사시면 되죠.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디지털이 아니어서 보면 4mm 여기 원래 거는 3mm. 그러면은 지금 두께가 얘가 더 얇죠, 기존 게. 그러면 두께를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요게 4mm. 그러면은 요럴 때는 여기 보면 바닥 쪽에 이 녀석이 있습니다. 요거를 여기 제가 가지고 있던 요 패드로 교환을 하면 두께가 차이가 보이신가요? 그러면 조금 더 보정이 되겠죠. 두께를 맞춰주기만 하면 이 튜닝은 끝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1mm. 이게 지금 고무 접착식이기 때문에 얘를 이 고무 두께는 눌리면서 고무는 눌리죠. 그러면 꽉 눌렀을 때 요거 조금 난감하네요. 1mm 차이. 그리고 제가 주력으로 저거 도요 거만 쓰다 보니까 굉장히 메말라 있죠. 그리스가 거진 없습니다. 이것도 그리스 좀 칠하고, 기어 쪽에는 이 그리스, 그리고 베어링 쪽에는 이 오일 좀 이따가 요거는 건너뛰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빠르게 작업을 하고요. 드랙 튜닝을 몇 번 하다 보니까 패드가 좀 얇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게 여기 보면은 1mm죠. 1mm. 얘를 빼고 이 부분에 0.5짜리 이 패드를 여기 끼워주고요. 그리고 기어를 놓고 압력판 넣고, 여기 원래 요 와셔가 들어갔었는데 얘도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높이가 아까 0.5 낮아지고 요 와셔 빼면은 얼추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잉여 부품들은 다 보관을 하고요. 혹시 나중에 안 되면 원복하면 되죠. 원복. 닐은 기어만 안 갈리면 그냥 하면 됩니다. 원복. 그래서 요 상태로 이제 눌러주면 얘가 돌면서 다다다닥 소리가 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접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요 톱니 얘를 여기 접착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여기 그리스들이 많이 묻어 있어서 요게 지금 되게 맨질맨질합니다. 요거를 알코올이나 신나, 아니면 정 없으면 퐁퐁으로 좀 닦아줘야 되고요. 요거를 이제 닦고 다시 요 녀석 그리스 칠 때 요 부분 이제 그리스 치고 오일 주입하고 요 부분 할 때 다시
다시 영상을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쪽에 오일을 조금 쳤고요. 그리고 몇 가지 작업을 더 조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편지 봉투에 요 패드 그리스를 붙여서 요 패드에 그리스를 조금 주입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 편지 봉투에 넣고 꾹꾹꾹꾹 눌러서 이렇게 그리스를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한 장을 놓고 기어를 꽂고 요 톱니 모양, 요 톱니 모양에 보면 보호 필름이 있습니다. 이게 양면 테이프예요. 고무 양면 테이프인데 요를 떼고 요 기어에 탈지를 좀 해야 됩니다. 여기 그리스가 묻어 있기 때문에 양면 테이프가 안 붙습니다. 그래서 탈지 작업을 좀 하고, 그래서 그냥 얹어만 놔도 압력으로 누르면 요 양면 테이프는 딱 달라붙겠죠. 그 다음에 조금 두꺼운 패드, 이제 클리금이 늘려야 되기 때문에 두꺼운 패드를 똑같이 그리스를 주입을 해서 묻혀서 이 종이 봉투에 넣고 꾹꾹 눌러줍니다. 꾹꾹 눌러주고 너무 많이 묻은 것 같으면 좀 닦아주고요. 닦아주고 얘를 넣고 요 위에 요 크리금을 내는 요 디스크를 넣고 그 위에 패드를 한 장을 더 넣습니다. 요 얇은 패드를 혹시 구입하시게 되면 한 장을 더 달라고 하십시오. 맨 밑에 쪽에 원래 있던 거를 아예 빼버리고, 이게 패드, 이 디스크 패드만도 따로 구매가 가능할 거예요. 1,000원인가 합니다. 그래서 얘를 넣고 요 압력 눌러주는 얘를 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요 크리금을 내는 요 부분 튜닝은 끝난 거고요. 요 기어 쪽에 그리스를 조금 묻혀주고 이제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를 칠할 때 전체적으로 한번 칠해주고 얘를 회전시키면서 겉으로 튀어나와서 묻은 거를 한번 닦아줍니다. 이 기어 홈에만 그리스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안 묻은 것 같으면 한 번 더 넣어주고, 가장 좋은 건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기어 홈에 그리스를 싹 넣어주면, 그리스를 너무 많이 바르게 계시면은 얘가 회전이 부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묻은 것 같으면 겉은 좀 닦아줍니다. 많이 묻어 나오죠. 이제 조립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베어링 쪽에는 베어링 오일,
그래서 일단 볼트를 끼고, 볼트가 길이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볼트 길이를 헷갈리시는 분들은 문의할 때 사진을 핸드폰 카메라 주죠. 사진을 찍어놓고 하시면은 헷갈릴 때 사진 확인하시면 되겠죠. 제가 쓰는 전입은 모델을 보통 개봉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조립하는 나머지 엽선으로 조립하는 부분은 빨리 돌리겠습니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 그냥 김에 이쪽에도 물을 좀 적겠습니다. 올든에서 청소를 써야 되는데 뭔가 이상한 데가 이 라인도 물을 쓰죠. 그리고 베어링 부분은 오일, 50% 부분도 오일 쓰죠. 그래서 많이 부분은 좀 나가주고 전체적으로 오일 써도 되게. 베어링은 오일, 작품분은 그리스. 일단은 이쪽에 락 와셔만 아직 조립을 안 했고요. 일단은 드랙은 꽉 잠궈 봤습니다. 꽉 잠궜을 때 아직도 더 잠길 수 있는 요 여유가 있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잘 안 움직이고 스타 드랙을 완전 개방해 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오면은 완전 개방된 상태죠. 저 우라노 G2보다 다른 소리가 납니다. 얘는 드래곤은. 잠갔을 때 잘 소리가 힘들죠. 일단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셔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제 크리금 튜닝하는 거를 촬영을 했었는데 오늘 편집하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안 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일단 크리금 튜닝은 이렇고요. 어제 작업한 건 우라니오는 좀 둔탁하죠 소리가.
그렇게 어제 작업은 끝냈습니다. 근데 그 왜 닐에 닐에 크레금을 나게 해야 되냐 뭐 그렇게 물어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제가 주력이 카약 피싱인데, 카약에서는 쌍포로 뭐 옆에 이제 주위에 걸리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냥 혼자서 하니까 양쪽으로 쌍포로 합니다. 그때는 뭐 쭈꾸미 갑오징어도 그렇고 다른 낚시도 그렇고 뭐 끝보기 낚시, 뭐 무게감, 오할 저항감. 왜냐면 무게감이라고 하는 거는 쭈꾸미 무게 한 30g, 20g 밖에 안 나갑니다. 근데 그거를 물속에서 느끼는 건 아니고, 쭈꾸미를 걸었을 때 쭈꾸미가 이렇게 그 머리 쪽이 펼쳐지면서 낙하산처럼 물 저항이 걸리는 거죠. 물 저항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크리금 낚시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봉돌만 물에 들어가 있을 때 살짝 들어봤을 때 이 드랙을 조정을 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쭈꾸미가나 갑오징어가 올라타지 않았을 때 살짝 챔질했을 때 요 크리금이 따닥 두 번 정도 소리 나게 요 스타드랙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쭈꾸미가 올라타면 뜨득이 아니고 드드드득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쌍포로 운영하다 보면은 양쪽을 하기 때문에 끝보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개를 다 볼 수, 사람 시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게감과 이 크리금, 이 소리로다가 이제 그 입지를 파악을 하죠. 그래서 요 크리금, 요거에 습관이 되다 보니까 요게 크리금이 안 나면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 튜닝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선상에서는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죠. 끝보기도 하면서, 낚싯대 하나만 하니까 끝보기도 하면서 이 드랙도 다 조절을 하고, 이 들었을 때 이제 물 저항감, 무게감으로 낚시도 하고, 세 가지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 드래금이 안 나니까 저번에 한번 써보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계속 쓰던 낚시법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요번에 튜닝을 다 그 기존에 갖고 있던 것까지 세 가지를 다 한 거고요. 일단은 뿌듯합니다. 이렇게 다 튜닝을 해놔서. 일단은 29일 마건포에서 계속 일기예보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이 지역 친구들하고, 이 지역에 이제 저희하고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막 같이 나온 친구도 있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같이 나온 친구도 있고, 뭐 초등학교, 대학교 같이 나온 친구도 있고, 그 친구들 모임에서 29일날 마건포에서 출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요 아부가르시아, 얘네 아부가르시아 광고할 때 그러죠. 아부는 평생 간다. 그래서 요거를 이번에는 주력으로 해서 써보려고 합니다. 그럼 마건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